노동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신분도 굉장히 많아졌고, 가장 높은 신분이라고 얘기하는 정규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고가 가능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규직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자를 수 없었어요. 개인해고, 징계해고만 가능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했어요. 내가 직접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회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리해고법이 시행되자마자 노동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퇴사 결정권이 자본가한테 넘어가 버린 거죠. 자본가는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 이것만 증명하면 개인에게 문제가 있냐 없냐 따질 필요도 없이 맘대로 집단해고가 가능해진 거예요. 즉 신분 보장을 받는 시대가 끝나버린 거죠. 근데 지금 정리해고보다 더 나가서 쉬운 해고, 일반 해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성과자로 만들어서 저성과자를 맘대로 자를 수 있겠다. 그래서 성과연봉제 도입하겠다는 거고요. 정리해고법이 나오기 전에는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만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었어요. 정리해고를 만들면서 기업이 좀 힘들다 하면은 집단해고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귀찮아진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어렵지도 않아도 자를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반 해고라고 하는 쉬운 해고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과 연봉제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과를 매기는 거예요. A, B, C 등급으로. 근데 이게 상대 평가란 말이에요. 즉 C등급을 받을 사람이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C등급을 몇 번 맞으면 얘는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저성과자니까. 노동조합을 하거나 고분고분 말을 안 듣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의식을 가진 이런 인간들을 쉽게 자를 수 있기 위해서 저성과로 줘버리면 되니까, C 줘버리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잘 안 되려고 하니까 이제 성과 연봉제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고. 그래서 성과 연봉제가 이거거든요. 철저히 내부 분열을 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성과 연봉제라는 이름 밑에 숨어 있는 건 저성과자 해고제인 거죠.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으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가 정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회사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서류 조작하면. 한진중공업, 쌍용차 다 그런 예입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의 그 이유를 뭘로 했냐면요. 수주를 영건을 했다. 그래서 경영상의 위기다 라고 했지만요. 그 영도 조선소에서 수주를 영건할 동안 필리핀에 만들어 놓은 그 수빅 조선소에서는 63척을 수주받았습니다. 즉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를 하는 이유는요. 영도 조선소를 폐쇄하고 그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로 옮기기 위한 그런 짓거리였다는 거죠. 이명박이 2009년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오죽하면 회사가 해고를 하겠냐는 식으로 회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반대하면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니다. 쌍용차는 2009년 2646명을 해고합니다.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어요. 여기도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을까요?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로 보이기 위한 서류 조작이 있었습니다. 제 책 내용을 읽을게요. 처음부터 기술을 빼가기 위해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차는 기술을 다 빼가자 자진해서 부도 신청을 했다. 기술만 빼가고 튀는 거야? 라는 먹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유명 회계법인을 고용해 회계 조작을 했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도록 장부를 조작해서 부실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 결과 2009년 2월 6일 쌍용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관리를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그 상하이차의 잘못을 바로 잡았어야 했죠. 하지만 잘못을 바로 잡기는커녕 조작한 회계장부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며 수많은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노조가 제시한 상생 방안도 거부하며 사측이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하자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를 외치며 결사항쟁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진은 용역 깡패와 구사대를 이용해 폭력을 행하였고 노동자들을 폭도 테러범으로 몰았으며 대낮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잔입하게 진압하였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테러 진압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 특공대를 노동자를 진압하는 데 써버리는 이런 나라. 공정의 의자놀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쌍용차에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정말 있었을까? 내 눈에는 상하이차의 먹튀와 회계법인의 조작, 그리고 정부의 잔인한 폭력 진압이 보일 뿐이다. 그리고 소수 기득권층의 욕심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져간 노동자와 그들의 가정도 보인다. 2015년 6월 기준 정리해고로 인한 사망자는 28명에 이른다. 이분들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국가가 죽인 것이다. 하나만 더 따져봅시다. 법에서 말하는 이 정리해고라는 게 정말 적절한 것인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 정리해고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상식을 벗어나요. 경영상 위기에 대한 책임은 노동자가 지는 게 아니라 경영을 했던 그 주체인 경영자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거죠. 노조가 경영에 같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무리 요청을 해도 경영은 사측의 고유한 권한이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서 경영의 책임은 노동자에게만 덮어 씌우는 거죠. 수많은 사람과 가정을 짓밟는 짓거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의 법과 제도라는 거죠. 지금의 법과 제도가 그런 재벌 대기업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